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9분입니다. 자, 햇님님 오셨고요. 이여사님 오셨습니다. 개동이님 오셨고요. 성홍님 오셨습니다. 정어리 회장님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진경민님, 민구님 오셨습니다. 혁신한 원안대로 1인 1표라고 예, 성홍님 해주셨고요. ASDFG님, 최강욱, 언론이 씹어댐, 정청래 언론이 씹어댐, 믿어도 됨, 왜 언론이 안 씹는 언론이 안 씹는 언론은 정치인은 오히려 믿으면 안 된다. 예, 그렇죠. 씹는 사람이 언론한테 씹히는 사람이 오히려 맞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그런 방법이 또 있었네요. 자, 페트루스 지님, 우리 편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사실 우리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온 뭐 생애라든지 그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자, 부분 나랑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한 길을 걸어왔느냐 아니냐를 보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요, 우리 함께 좀 지켜주자고요. 언론이라든지 또는 여기저기에서 이 사람이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언론의 그 선동에 속지 말고요. 우리가 보아왔던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한 번 더 감싸주고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장수진님, 국회의원 3선 이상은 후배 양성을 위해 그만했으면 해요. 예. 3선 이상 하신 분들은 다른 지역구로 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지역구로 가신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 뭐 저는 그거 좋은 것 같거든요. 같은 지역구에 계속 있으면 글쎄 제가 볼 때 글쎄 좀 물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선 정도 하신 분은 그 정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새로운 지역구로 옮겨가서 그 지역구에서 지역구를 좀 개척하는 이른바 험지를 개척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장수진님, 용해인 의원 민주당 영입 안 될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 용해인 의원 기본소득당 계속 열심히 키워가고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뭐 기본소득당에 계시더라도 적어도 그 용해인 의원이 우리를 배신하진 않을 거라는 그런 있잖아요. 그죠? 네. 자, 민들레님 오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이미숙님도 오셨네요. 송민태님 오셨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럼 제가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박영수 구속은 쇼, 다시 멈춰선 50억 클럽 수사입니다. 자, 지난주에 박영수가 구속이 됐죠. 박영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6시간 가까이 영장실질 심사를 했고요. 검찰은 박영수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른바 PPT를 250장이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6시간씩이나 심사를 했고 자정 무렵이 돼서 결국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합니다. 혐의가 소명됐다라는 한마디는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혐의가 소명됐다라는 얘기가 없었다는 건 뭘 말하느냐?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그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증거인멸을 막고 수사가 제대로 되는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뭘 말하느냐? 박영수의 혐의가 적어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박영수의 영장은 상당히 정치적인 영장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수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던 바로 그 다음 날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됐죠. 자,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관석 의원이 결국 구속이 됐잖아요. 제가 박영수 영장이 발부될 때, 야, 이거 정치적이다. 분명히 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 영장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내가 볼 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는 영장이 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윤관석이 위험하다라고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맞아 떨어졌죠. 제가 보면서 참 허탈하다. 이런 분석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는 것은 내가 법리적인 분석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법리는 빼고 정치적인 어떤 영향만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나라의 재판, 특히 영장실질심사가 얼마나 정치적이냐. 법리는 어디론지 가버리고 판사가 검사의 눈치를 살피는, 그래서 혹여라도 나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그런 겁쟁이 판사들의 겁먹은 판결을 많이 남아나는 그런 재판이 되고 말았나 참 통탄스럽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미 이때 영장 발부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이 언론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다? 예, 앞으로 박영수가 구속이 됐으니까 영장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다. 영장이 나왔으니까 이제 속도를 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썼어요. 그 다음 순서가 누구다까지 마구 아무렇지도 않게 막 떠버려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죠? 박영수가 지난주 목요일 날 구속이 됐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저지난주죠 벌써 윤관석 의원이 구속이 됐는데, 자,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고 또 하루가 더 지나서 지금 오늘 토요일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50억 클럽 수사에 무슨 진전이 있다, 추가 소환이 있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해. 검찰은 이걸 어디까지나 다른 정치적인 어떤 쇼잉을 하는데 써먹는 소재로 썼을 뿐이죠.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바로 윤관석 의원이죠. 예. 윤관석 의원은 결국에 이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윤관석 의원은 미치고 팔짝 뛸 겁니다. 예. 자,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윤관석 의원 경우도 그렇고요. 박영수 건도 그렇고요. 검찰이 PPT를 가지고 와서 몇백 장의 PPT를 가져와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막 강조를 했대.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속영장 실질심사는요. 그 사람이 구속이 왜 필요한지, 아니 간단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 이 부분만 명확하게 하면 되잖아요.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사한 거 간략하게 이런 의혹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혐의가 있어 보인다. 라는 점을 소명하기만 하면 돼요. 혐의가 있다라고 완전히 소명할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하다. 라는 그런 정도만 소명을 하면 돼요. 그런데 혐의를 소명하지는 못하고서 증거인멸만 인정이 돼가지고 윤관석 의혹도 마찬가지잖아요.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이 됐는데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게 결국 뭐였다? 휴대폰 깼다 이거예요. 둘 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휴대폰 깼다는 거 가지고 이게 참 증거인멸이라 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PPT를 몇백 장을 썼답니다. 자, 박영수 영장에서도 재밌는 거는 박영수가 영장이 발부가 된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였어요. 박영수가 그 핸드폰을 뽀개려고 했다. 요거였고요.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고 했다. 요런 것 때문에 구속이 된 거예요. 둘 다 증거인멸 우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 핸드폰 같은 경우에 망치로 두들겨 깬다고 해가지고 절대 증거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나 컴퓨터 교체 같은 경우 때리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거인멸의 이유라고 굳이 어거지를 써야 했고, 그것을 어거지 쓰기 위해서 PPT를 수백 장을 만들어야 했다는 건 뭘 말하느냐? 그만큼 검찰이 다급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구속이 안 되면 자기들 큰일 난다, 속된 말로 좆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거지를 쓴 겁니다. 구속의 사유가 명백하다면 이렇게 PPT를 많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구속 사유 할 만한, 구속의 사유라고 볼 만한 그 사유를 딱 들이대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나도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한다? 그걸 못하고 PPT를 수백 장을 만들었다? 그만큼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나쁜 거는 판사지. 이걸 다 보고 앉아가지고서는 뭐라고? 한참 고민해가지고 그래서 영장을 발부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고민을 할 정도면은 사실 안 하는 게 맞아요. 영장 발부를 고민할 정도? 그럼 안 하는 게 맞아. 고민해야 될 정도면 왜 애매하면요, 피고인의 이익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고민해야 할 정도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근데 고민을 했다? 그냥 틀렸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법리를 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게 아니고 정치적 이유 때문에 발부된 겁니다. 법리로는 안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해야 되겠고, 그 사이에서 정치와 법리 사이에서 헤매던 검사가 결국에 정치적으로 넘어진 거죠. 여튼 자, 제가 이 영장이 발급된 과정을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결국엔 정치적인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적이었다면 기각됐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여튼 자,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박영수의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그 다음에 그러면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맞아, 뭐 영장이 뭐 정치적이든 뭐 법리가 아니고 뭐였던 우격다짐이었든 어찌됐든 간에 일단 뭐 구속을 시켜놓고 자기가 구속영장에 필요한 구속영장의 후속은 제대로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면 수사를 위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거예요. 재판을 위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재판에서 이 사람을 계속 가둬둘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재판부가 또 다시 결정을 하죠. 구속기간을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구속을 하는 이유는 뭐다? 딱 하나예요. 수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를 하기 전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지금 마무리 되고 있나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구속되고 난 다음에 검찰이 집중적으로 뭐 피의자 신문이라든지 관련된 신문을 자자자자작 진행해가지고 빨리 재판을 열어야 되는데, 지금 피의자 진술을 추가로 받았다는 얘기도 지금 안 들릴 정도예요. 물론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검찰이 구속 이후에는 쉬쉬하고 있다는 얘기죠.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어요. 언제 검찰이 지들이 수사하는 거 쉬쉬하고 넘어가는 거 봤나요? 예. 수사 제대로 안 된 것도 막 퍼뜨리고, 심지어는 10달 전에 1년 전에 수사된 것도 지금 수사가 된 것처럼 막 퍼뜨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론 플레이의 뭐 대가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검찰이 지금 영장 발부 후 일주일이 넘었는데 계속 쉬쉬한다?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 수사를 하려고 박영수를 구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검찰은 뭘 이유로 박영수를 구속한 거야? 간단하죠. 정치적인 이유였기 때문인 겁니다. 50억 클럽 수사를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니들 50억 클럽 수사 안 하면 우리가 특검을 발동하겠다라고 하니까, 자, 그거를 막기 위해서 50억 클럽 특검을 막기 위해서
50억 클럽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박영수를 구속한 겁니다. 처음에는 곽상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죠. 곽상도를 그런데 1심에서 풀려나 버렸어. 자, 다시 검찰의 50억 클럽에 대한 비난이 솟구치고 그러면서 50억 클럽 특검 얘기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엔 또 박영수를 희생양으로 갖다 바쳤네요. 그런데 일단 희생양으로 갖다 바쳤으면은 뭐 할까요? 예,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겁니다. 원래 희생양이란 게 뭐다? 재앙이 닥쳤을 때 그 자연 그 재앙을 관장하는 신한테, 재앙을 관장하는 자연한테 사람이 살려달라고 기원을 하는 의미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에 제물로 바치는 거를 희생양이라고 그러잖아요. 희생양. 자, 희생양을 바쳤으면 어떻게 돼? 재앙이 멈춰야 돼. 그죠? 자, 비가 내리지 않아. 기우제를 지냈어. 아, 기우제 이거 가지고 안 되겠어. 뭐 다른 게 필요해. 그래, 그래서 희생양을 하나 바쳤다 쳐. 그러면 희생양을 바쳐서 기우제까지 지냈으면 그다음부터 뭐가 돼야 돼? 비가 와야 돼. 태풍이 많이 불었어. 바람이 막 심하게 불어. 지진이 막 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희생양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 그러면 바람이 멈추고 지진이 멈추고 그래야 되죠. 즉 검찰은 희생양을 바쳤어. 박영수라는 희생양을 바쳤어. 그러면은 검찰은 뭘 바란다?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잠잠해지기를 바라니까 지들은 가만히 있는 거지, 지들도. 자, 수사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둘러싼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박영수를 갖다 바친 거니까 예, 그다음부터 수사 안 할 수밖에. 예,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그죠?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부안외동한 판사 새끼들이지. 지들 눈에는 안 보일까? 내 눈에 보이는데 그 머리 좋다는 것들이 사법시험을 통과해서 판사가 되죠. 근데 사법시험 통과했다고 다 판사 되는 게 아니라 사법연수원을 거쳐서 성적이 좋아야만이 판사가 됩니다. 자, 판사 성적 순서대로라 그러잖아요. 제일 좋으면 판사, 그 다음은 그 검사,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로펌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예, 성적 좋았던 머리 좋은 것들이야. 그런데 예, 사법시험 떨어진 장용진 눈에 보이는 게 이 새끼들 눈에는 안 보이겠어? 보여요. 보였어요. 보이는데도 무서웠지. 검찰이 원하는 대로 안 할 경우 검찰이 뭐라고 해코지할지 모르니까 예, 무서운 거야. 실제로 검찰이 해코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솔직히 몰라. 해코지 할까 봐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먼저 작동을 한 거죠. 그래서 혐의가 소명됐다는 말은 굳이 못 쓰고 증거인멸 운운하는 거예요. 증거인멸? 웃기고 있네. 휴대폰 망치로 부셨다고 이게 증거인멸? 아니 요새 누가 휴대폰을 망치로 부셔가지고 증거를 인멸합니까? 그거 망치로 백날 첫날 부셔봤자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요새 초등학생도 알아. 초딩도 알더라. 근데 이 사람 특검이야. 몰랐어? 아니에요 이거. 이걸 증거인멸 사유로 든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사는 여전히 미진합니다. 진행되는 게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검찰은 박영수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이유가 결국에 재판에서 재판을 통해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야. 지들이 면죄부를 주고 싶었는데 아이고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잘못하면 지들이 더 욕 처먹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박영수를 희생양으로 제끼고 대신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도록 조작질을 해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분명히 박영수 1심에서 거의 무죄나 무죄에 가까운 그런 판결을 받아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아마 항소조차 안 할는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대로 확정이야. 그렇게 되면 뭐가 돼? 예. 특검은 해도 소용없어. 검찰은 이걸 노리는 거죠. 그러니 박영수 잡아놓고 수사를 더 하겠어?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 지금 박영수 구속을 한 이 다음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겁니다. 박영수 구속을 한 다음에 언론에서
최재경, 김수남, 권순일을 운운하면서 그중에서 권순일이 가장 지금 재판받을까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등 엄청나게 떠버렸지만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뭐 권순일의 권자도 나옵니까? 아니, 권순일 주변 사람은 혹시 소환하긴 했나요? 아니, 권순일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을 할 수나 있을까요? 못해요. 그렇다고 그럼 최재경, 김수남을 했나? 최재경은요, 이 사람은 진짜 검찰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검찰총장은 안 했지만 검찰총장과 다름없는 사람이죠. 왜 박근혜 정권에서 이 사람 민정수석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 형님이 형님인가? 사촌 형님인가? 아니면 뭐 누군가가 최병렬입니다. 최병렬. 최틀러라고 불렸던 50 정권의 핵심 인물 최병렬. 예. 이거 쟁쟁한 집안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진짜 성골이야. 성골. 못 건드려요. 김수남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조선일보, 지금 그만뒀나? 조선일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조선일보에 아마 외부 논설위원 이런 것도 하고 있을걸요? 자, 그 다음에 김수남. 말 그대로 이 사람, 검찰총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뭘로 검찰총장을 했어? 예. 통진당으로 검찰총장을 한 사람이에요. 수원지검장으로 있을 때 통진당 이석기 관련 수사를 이 사람이 다 했어. 당시 검찰총장이 최동욱이었는데 최동욱을 제끼고 청와대와 직거래하면서 수사를 했던 사람이 이 김수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수사를 한다고? 권순일 대법관이에요. 정말 대법관이에요. 이 사람이요. 사실 만약에 보수 정권이 계속됐다면 이 사람이 대법원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엘리트 코스만 밟아왔어요.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그 다음에 대법관 한 다음에 법원행정처 처장까지, 그리고 선임 대법관까지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대법원장만 못했던 사람인데 언제든지 지금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될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법원에서 판사들 중에서 왜 민사정책연구회인가, 예. 민사법 연구회에 이 사람이 핵심 인물이에요. 법원 엘리트 집단이 민사법 연구회잖아요. 법원의 하나회, 판사들의 하나회라 그러잖아요. 거기 핵심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어떻게 된다? 진짜 판사들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대놓고 검사들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가면서 기각때려버리면 검사도 어떡할 건데? 못해요. 지금까지 검찰이 아무리 날뛰고 설쳤더라도 이 단계부터는 정말 검찰이 무서워할 수 있는, 검찰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대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하려면 정말 윤석열 이상에서 결단이 내려와 줘야 돼. 자,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 당연히 못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영수가 구속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자, 지지난 목요일에 됐어요. 구속이 됐어요. 그럼부터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자, 오늘까지 벌써 8일입니다. 9일인가요? 9일이구나. 열흘이 다 돼가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어요. 원래로 하자면 이게 구속 기간의 절반이 지났는데 왜 진전이 없어? 예. 원래로 하자면 이 시간 구속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주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 다 날려버린 거지. 수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즉 뭐다? 예. 다시 50억 클럽 수사는 멈춰섰고요. 멈춰선 이유는 애시당초 수사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에서 단지 50억 클럽 수사를 하라는 그런 여론에 빗발치는 여론을 잠시 잠재우기 위해서 한 거야. 그리고 여론이 그러면 잠이 안 자면 어떻게 돼? 여론이 잠재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 예.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겠지. 실제로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죠.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장이 나오고 조민 씨 다시 기소한다 그러고 예, 시선을 다 돌려놔 버렸어 벌써. 그러니 박영수 뭐 하겠어 수사? 안 하는 겁니다. 앞으로요 이 50억 클럽 수사 간간히 찔끔찔끔 나올 겁니다. 찔끔찔끔 나올 건데 그거는 정치적 상황을 봐가면서 일종의 면피성으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선거가 진행될 건데 이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 이슈용으로 계속 조금씩 내밀 겁니다. 특히 김만배와 권순일 이 부분을 악용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김만배, 권순일, 이재명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커넥션이 있다는 식으로 간간히 흘리려고 할 거예요. 벌써 흘리고 있죠. 조중동에서 흘리고 있죠. 개새끼들이지 솔직히 말하자면. 권순일 뜨면 제일 무서워할 사람이 조선일 보면서 아유 진짜. 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50억 클럽 수사가 왜 멈춰섰는지는 이래서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그거죠. 원래 애시당초 50억 클럽 수사를 안 하기 위해서 박영수를 구속을 한 거고 박영수가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미 뭐 조민도 제물로 바쳤고 이재명도 제물로 바쳤고 잼버리도 바쳤고 해서 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할 이유를 현재로서 지들은 못 느끼고 있는 거겠지요. 예. 그리고 검찰로서는 지금 현재 다른 계획이 있는 겁니다. 수사를 더해서 철저하게 파헤치려고 보니까 문제는 예, 검사 지들 본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애시당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검찰로서는 어떻게든 간에 박영수를 구속은 시켰지만 1심에서 무죄 석방을 하는 아니면 무죄나 다름없이 해서 석방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수사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 검찰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죠. 뭐?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박영수가 1심에서 무죄 혹은 무죄랑 비슷하게 돼가지고 풀려나버린다? 네. 특검법이 사실상 무산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은요,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특검법을 거부해버릴 거예요. 그걸 하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빌드업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는 수준이니까 괜히 엉뚱하게 수사를 왜 하겠어요? 안 하는 겁니다. 검찰 그 꼼수가 눈에 환히 보여요. 이런 식의 지적이나 비판은요, 사실 옛날 같으면 숱하게 쏟아졌을 겁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요, 비난이 쏟아졌어요. 근데 요새는 안 나와. 검찰 기자단, 야, 요새처럼 이렇게 멍청이들의 합창이 될지는 몰랐네요. 검사들이 이렇게 대놓고 장난질을 치고 있는데 이게 대해서 비판한 줄 쓸 자가 없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나마 옛날에 누구야? 강희철도 이런 거 가지고는 지적하고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하더니 요새는 그런 말도 안 하나 봐. 검사들한테 검사들이 갖다 주는 그런 콩고물이 상당히 달짝지근한 모양이죠. 참 유치찬란합니다. 이래서 타락인 거예요. 한겨레는 그래서 타락한 겁니다. 자, 아이고 이런님 박영수에서 못 막습니다. 예, 못 막을 거예요.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로 막어? 못 막아요. 나만 아는 거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알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자, 기차로님, 박영수가 구치소에서 안 나가고 버틴다고 하던데, 예, 구치소에서 수사를 받으러 안 나간다는 거죠. 예, 그거 사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박영수는 안 나가고 검찰은 박영수가 안 나온다고 수사 안 하고 그러는 거죠.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